제가 오늘은 저의 카메라들을 소개를 하면서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유튜브 아니면은 뭐 브이로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카메라를 살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샀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카메라에 대한, 렌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단 1도 없고, 그냥 제가 써보고 진짜 직설적이고 단순하고 그런, 정말 제 멋대로인 그런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 정말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카메라를 살 때 정말 대책 없이 사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의 A6400, ZV-1, 소니의 액션캠,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세 개를 샀잖아요, 살면서. 가장 큰 실수는 첫 번째 카메라로 이 액션캠을 샀다는 겁니다. 이거 심지어 쿠팡으로 산 건데 제가 정말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다음에는 소니의 A6400을 샀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렌즈를 안 사고 이 렌즈를 사버렸습니다. 텀블러 아닙니다. 렌즈예요. 근데 이제 바디에 이거를 붙이면은 브이로그 카메라는 못 됩니다. 진짜 무겁고 셀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로 셀카 찍고 있는 나의 모습을. 불가능합니다. 또 못 썼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돌고 돌아서 이 ZV-1을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광고. 이 카메라를 소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블로거, 유튜버들을 위한 소니의 보급형 4K 미러리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4K는 웬만하면 다 모든 카메라에는 요즘에 있는 그런 성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4K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는 것 같고, 카메라에. 이게 지금 소니의 ZV-1과 가장 다른 점은 이 모니터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내려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셀카 찍을 때는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사실 이 모니터, 이렇게 펴지는 LCD 모니터가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내가 보여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지만 무겁다는 거. 초점이 또 잘 잡힙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초고속 하이브리드 AF로 놀라운 추적 성능. 초점이 엄청나게 빨리 잡힌다는 거죠. 제가 지금 초점 잡히는 거를 찍어볼게요, 이걸로. 배터리가 별로 없긴 한데, 이게 단렌즈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아닌데? 이렇게. 이 단렌즈의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붙으면 얼마나 대단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지. 사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브이로그 찍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죠. 달력 사진 찍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보이세요? 이 듬직한, 브이로그는 좀 이렇게 거울에다 대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찍으면서 막, 안녕 여러분, 네, 오늘은 뭐 어디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안 돼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렌즈를 샀으면 됐는데, 제가 약간 좀 줌에도 욕심이 생기고 막 초점에도 욕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죠, 이거 가지고 브이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던 게 이 단렌즈예요. 이거는 소니 샵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가서 따로 산 건데, 이게 뭐 인물 렌즈? 뭐 약간 되게 인물이 잘 나오는 그런 렌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한 3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아시겠지만 단렌즈가 뭐가 문제냐면은 줌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줌이 안 돼요. 뭐를 가까이서 찍고 싶다 이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만큼 좀 불편한
게 있고, 저는 이거는 그래서 요즘 잘 안 씁니다. 이거 달렌즈를 껴도 사실 기본 렌즈 껴도 한 이 정도 두께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A6400. 그리고 제가 이제 소니 카메라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은 이제 여기에 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그 픽처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영화 같은 색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종류의 카메라들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나와 있어서 딱 그냥 색 보정을 한 것 같은 그런 되게 뭔가 약간 영화 같은 색감이 바로바로 보이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픽처 프로파일이라고 있죠? 원래 색깔을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이런 색깔이거든요. 껐을 때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색 보정이 들어간 것 같이 색 보정 들어간 이런 느낌. 영화 같은 색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문제는 노이즈가 좀 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A6400의 그 장점은 뭐 렌즈를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면은 이렇게 저처럼 필요한 렌즈를 따로 구매를 해서 더 아주 높은 퀄리티의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소니에서도 이게 이 A6400도 진짜 유명한 카메라여가지고 블로그 조금만 봐도 진짜 엄청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거긴 했지만 어쨌든 화질 그리고 뭐 음질 초점 등등의 정말 장점을 다 쓸어 담은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브이로그 카메라로 쓰기에는 약간 휴대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무겁고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방에도 약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어서 어쨌든 휴대성이 너무 떨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브이로그용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브이로그 찍을 때는 이게 너무 이거는 필수로 가져가요. 왜냐면은 뭐 클로즈업해서 막 음식 같은 거 찍을 때 너무 좋고 그리고 막 멀리 있는 바다나 산 같은 데서 멀리 있는 거 찍을 때도 진짜 좋아요. 근데 단지 무거운 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잘 써보려면은 잘 쓸 수 있는 카메라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ZV-1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걸로 영상을 찍어야 되지? 카메라를? 그럼 아이폰으로 돌아올게요. 아이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ZV-1 나의 사랑 ZV-1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짜잔. 완전 확실히 작지 않나요? 이게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이게 ZV-1이고 이게 A6400인데 렌즈 포함 아까 그 거대한 텀블러 렌즈 포함해서 100만 원 훨씬 넘게 주고 120 이렇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얘도 93만 원인가? 거의 100만 원 돈을 주고 산 제품이에요. 왜 제가 이 제품을 샀냐면 일단 얘도 진짜 엄청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막 광고를 좀 많이 태우셔가지고 제 눈에 자꾸 들어와서 정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일단 얘도 A6400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넣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초점, 뭐 화질, 음질 이런 것도 다 A6400만큼이나 다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장점이 무게가 300g이 안 된대요. 294g 정도 돼서 엄청 가벼워서 저는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아이고 우와, 네 100만 원.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좀 쉽게 찍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뭐 어디를 들고 가서도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막 전문적으로 엄청 열심히 올리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지만 브이로그를 영상을 몇 개 찍으면서 느꼈던 거는, 좀 이렇게 영상을 사실 자주 찍어야 영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카메라는 가벼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무거우니까 나 너무 좀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근데 얘는 가벼우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뭐도 찍고 이것도 찍고 막 저것도 찍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A6400이랑 가장 다른 점은 이 LCD 모니터인데요. 셀카를 찍을 때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눈동자가 이제 렌즈 쪽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ZV-1에서. 뭐냐면은 LCD 모니터가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펴지거든요, LCD 모니터가. 그러다 보니까 셀카를 찍을 때 눈동자가 자꾸 여기 화면을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까. 그래서 그게 좀 부자연스럽게 나와서 일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게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요. 다 360도로. 반대로 돌려야 되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접어서. 또 A6400과의 차이점은 렌즈인데, 아까 A6400은 렌즈가 교체가 가능했잖아요. 뭐 단렌즈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큰 렌즈도 이렇게 바꿔 껴가면서 촬영이 가능했는데, 얘는 일체형이어가지고 켜볼게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두고 켜보면은 그냥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렌즈가. 이것도 초점이 얼마나 잘 잡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찍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건 초점이 진짜 잘 잡혀요. 이렇게 바로 착 잡힙니다. 이렇게 쭉. 완전 저는 이게 사실 초점이 잘 잡혀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 찍으려고, 이게 초점이 잘 잡히다 보니까 약간 뷰티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거 분들이 엄청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 때 색깔이 화이트랑 블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너무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서 카메라 파시는 분께서 화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때가 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무난하게 블랙을 구매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고 있는 게 보케 버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케 버튼이 뭐냐면은 요거거든요. 요거 보케 버튼. 이거 ON을 누르면은 약간 앞에 있는 물체를 더 강조를 하게끔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약간 이렇게 뿌옇게 블러 처리가 좀 되고, 그거를 오프를 누르면은 조금 다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화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선명하게 됐죠, 뒤에가. 그러면은 흐리게, 좀 이렇게 흐리게잖아요. 끄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소프트 스킨 효과인데, 이것도 진짜 좋은 게, 이 소프트 스킨 효과를 켜서도 좀 높은 효과를 할 수 있고 저 이렇게 3가지 단계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중으로 할게요. 브이로그는 얼굴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잡티 같은 거 고민이신 분들, 사실 뭐 프리미어나 뭐 여러 가지 영상 프로그램으로 피부 보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귀찮고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액션캠인데, 이거는 다시 ZV-1으로 찍을게요. 일단 이 액션캠은 다른 두 카메라와는 다르게 제가 쿠팡으로 산 제품입니다. 쿠팡으로 카메라를 샀다. 이 촬영하는 걸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따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모니터인 줄 아시는데 이거 모니터 아니고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소형 모니터를 하나 주기는 해요. 소형 모니터를 주시는데 이제 이거를 주시거든요. 이게 소형 모니터, 소니에서 기본으로 주시는 소형 모니터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닳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딱 봐도 지금 너무 액세서리가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충전해야 되지, 이런 봉도 하나 사야 되지, 이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되도록이면은 안 씁니다. 왜냐면 액션캠의 가장 큰 장점이 약간 광각 렌즈잖아요. 촥 이렇게 와이드하게 펼쳐진 화면이 좀 장점이어서 액션캠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손떨림 보정이 완전 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되잖아요. 그 광각 렌즈가. 근데 이렇게 광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이 액션캠은 진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등산 가거나 이럴 때는 좀 가지고 가려고 하긴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다행히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얘예요, 얘. 이거를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이 찍히고 있는 화면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연결해 놓으면은,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과 연결해 놓으면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화면을 봐야 되니까.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다.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장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장점을 생각을 해보다가, 근데 이게 운전할 때 찍기 좀 괜찮다 그래도. 근데 또 차에 이거를 고정시키려면은 또 다른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를 사보긴 했는데 뭐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자전거 타실 때 흔들리잖아요, 엄청 많이. 그럴 때 이거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액션캠. 손떨림이나 흔들림 보정이 타 카메라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운전하거나 이런 거를 좀 찍으셔야 된다, 엄청 활동적인 걸 찍어야 된다 이러면은 저는 액션캠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수캡 같은 걸 줘요. 그래서 뭐 물속에서는 저는 아직 겁이 많아서 한 번도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물속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방수가 된다고 하니까. 특히나 브이로그를 진짜 좀 자주 올리고 열심히 찍고 싶다 하시면은 비싼 거 카메라 사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폰으로도 많이 찍어봤는데 진짜 확실히 휴대폰 카메라로는 그게 안 되고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다시 아이폰으로 왔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들한테는 진짜 ZV-1 추천. 사이즈도 너무 좋고 기능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카메라 이거 사러 가서 진짜 엄청 많이 봤거든요, 카메라를. 근데 뭔가 화질이 제가 좋아하는 화질이 좀 있거든요. 약간 영화 같으면서 그런 색감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얘로 정하고 가긴 했는데 그럼 내가 카메라에 얼마를 쓴 거지? 한 300만 원 정도를 썼네요. 미쳤네. 카메라에 300을 써?